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고 연말이 되면요, 항상 찾아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홀로 집 지키는 케빈이라든가 아니면 히드로 공항에서 사랑에 빠지는 러브 액츄얼리의 여러 사람들 이야기, 뭐 이런 영화들이 그렇죠. 거기 나왔던 드럼 치는 꼬마 기억하시죠? 토마스 생스터인데요. 썸 타던 아이에게 고백하기 위해서 공항을 질주했던 꼬마, 바로 이 친구였는데요. 얼마 전 넷플릭스에서 퀸스 갬빗을 보는데 굉장히 멋진 청년인 척 이렇게 나와서 정말 격세지감을 느꼈습니다. 비하인드를 보니까요, 어린 시절에 해리포터에서 론 위즐리 역에 지원을 했었는데 오디션에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론치고는 너무 예쁘장하게 생기긴 했죠. 어쨌든 영화 쪽에서는요, 크리스마스와 연말 시즌에 찾아오는 단골들이 아까 그 사람들이었다면, 공연 쪽에서는 매해 빠지지 않고 무대에 올려지는 작품이 호두까기 인형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려 발레극이거든요. 문턱이 상당히 높아요. 이거 왠지 거리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직 발레로서의 호두까기 인형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이야기인지 무척 궁금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아무래도 그런데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이런 공연 보기가 더더욱 여의치 않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말 공연 뭐 이런 것 대신에 조금이라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책이라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호두까기 인형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려고요.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요, 호두까기 인형과 생지왕입니다. 저자 이름이 좀 길어요. 독일 낭만주의의 대표 작가인데요. 에른스트 테오도어 아마데우스 호프만이 썼습니다. 이 정도 되면 친구들도 이 이름을 다 부르진 않겠죠. 얼마 전 디즈니 애니메이션으로도 호두까기 인형 이야기는 제작이 되었습니다. 호두까기 인형과 4개의 왕국인데요. 여기 책의 이야기랑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아무래도요, 꿈과 모험을 심어줘야 하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숙명이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사실 우리가 아는 호두까기 인형은요, 원작과 또 발레로 창작된 호두까기 발레극의 이 내용이 조금 섞여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원작의 정확한 이야기를 잘 모르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보통 발레나 애니메이션에서 주인공 이름이 클라라거든요. 그런데 원작의 주인공 이름은 마리입니다. 12월 24일에 마리는 대부인 드로셀 마이어 씨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호두까기 인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날 저녁 호두까기 인형은 살아나서요, 장난감 군대를 이끌고 생지왕과 전쟁을 벌여요. 돌격 앞으로! 막 이러면서 싸우는 거죠. 그러나 호두까기 인형이요, 수세에 몰리게 돼요. 마리는 침대에서 그 모습을 보다가 슬리퍼를 던져가지고 호두까기 인형을 구하게 됩니다. 마리가 정신을 잃고서 깨어났는데요. 깨어나 보니까 집안이 난장판이 되어 있는 거죠. 장난감들은 이제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요, 마리가 부모님에게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가장 믿지 않는 게 부모예요, 보통은. 그래서 당연히 이분들도 마리의 이야기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형을 준 드로셀 마이어 대부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드로셀 마이어가 마리에게 옛날 이야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생지 여왕의 저주에 걸린 공주가 있었어요. 이 공주를 구하기 위해 드로셀 마이어가 왕의 명령으로요, 무려 15년간 세상을 헤매다가 저주를 풀 수 있는 크라카툭 호두를 찾게 되었고요. 그 호두를 깰 수 있는 유일한 청년이 자신의 사촌의 아들이거든요. 먼친척이죠. 그냥 먼친척이라고 합시다. 먼친척인 청년을 데리고 왕국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두를 깨어서요, 저주를 풀었는데요. 그 저주가 공주에게서는 풀렸지만 이 청년에게 붙게 됩니다. 이 청년은 흉측한 외모로 변해버렸거든요. 이런 외모까지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저주였습니다. 드로셀 마이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드로셀 마이어는 그냥 이야기일 뿐이다 라면서 아무것도 아닌 듯이 말했지만요, 마리는 자신의 호두까기 인형이 바로 그 청년이 변한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게 되죠. 그리고 호두까기 인형에게 작은 칼을 구해주었는데요. 그날 호두까기 인형은 생지왕을 죽이고요, 마리를 자신의 장난감 왕국에 초대하게 됩니다. 이 왕국의 묘사는요, 정말 밤에 읽으면 안 돼요. 이 나라가 간식, 과자, 사탕 이런 걸로 된 나라거든요. 정말 읽으면서 와, 당 땡긴다 이런 느낌을 좀 받으실 거예요. 꿈처럼 장난감 왕국을 구경하고 온 마리는요,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호두까기 인형을 바라봐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바로 그 말이 저주를 푸는
주문이 되었습니다. 현실에서요, 드로셀마이어 대부의 조카, 그러니까 아까 그 먼 친척 청년이 마리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그가 바로 호두까기 인형이었다가 사람이 된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마리에게 청혼을 하게 되고요. 마리는 장난감 왕국의 왕비가 되어. 이야기가 동화 같죠? 당연합니다. 동화니까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동화라도요, 처음에 마리의 나이가 7살이라고 언급되거든요. 근데 이 사건을 보면 뭐 몇 년이나 지난 것 같진 않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청혼을 하고 결혼을 했다니 도대체 몇 살에 결혼을 했다는 건지 좀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줄리엣 있죠. 로미오와 줄리엣의 줄리엣. 역시 줄리엣은 올리비아 하세가 맡은 줄리엣이 최고다라는 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줄리엣도요, 로미오와 야반도주 행각을 벌인 것이 13살이긴 해요. 아무리 그래도 10살도 안 된 아이가 좀 너무하긴 하죠. 사실 200년 전의 동화를 이렇게 현실의 눈으로 바라보기에는 무리가 좀 있죠. 그냥 이 이야기의 설정이나 메시지만 우리가 잘 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설정은요, 그야말로 토이스토리 아닙니까? 장난감들이 살아있는 세계라는 것이요, 시대를 초월해서 아이들에게는 매력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아이들에게만 그러겠어요. 자신의 피규어들이 살아서 움직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덕후 어른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죠. 아마 토이스토리의 이야기가 처음 만들어질 때 설정 단계에서 호두까기 인형의 이야기가 상당히 참고가 된 듯 싶습니다. 호두까기 인형이요, 마리에게 전해진 것이 크리스마스 선물이었기 때문에 이 책이 발표된 이후로는 이 책은요, 크리스마스면 항상 소환되는 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친 김에 연말까지 공연을 하는, 그야말로 매 마지막에 만날 수 있는 랜드마크처럼 되어가고 있죠. 호두까기 인형 공연 소식이 전해지잖아요? 그러면 연말이구나 하고 느끼게 되죠. 하지만 그것이요, 단순히 시즌이 일치해서만은 아닐 겁니다. 그 안에요, 크리스마스의 취지가 살아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사랑, 신뢰, 믿음 같은 것들이죠. 호두까기 인형을 저주에서 구한 것은요, 마리가 그를 믿어주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아이 수준에서는요, 자신 세상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이 정말 아끼는 과자와 사탕 같은 것들을 호두까기 인형을 위해 희생하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렵잖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아니어도 사실 경제적으로 저주에 걸린 듯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 저주를 버티는 것은 그를 믿어주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게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연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입니다. 그를 가장 잘 아는 가족이 그 사람을 믿어준다면 저주에 걸린 듯한 인생도요, 버티고 헤쳐나갈 힘이 되지만요. 에휴, 그럴 줄 알았어. 네가 그렇지 뭐. 이런 가족의 말들은요, 반대로 가장 강력한 저주의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악담하는 것보다 더 아프거든요. 한 해를 정리해보면요,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이번 한 해의 이야기이지 이번 한 해 잘못했다고 그 사람의 인생까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내년이 되었든 또 언젠가가 되었든 나중에는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사실 나아지진 않더라도 끝까지 믿어주는 그 믿음이 누군가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연말 분위기라는 건요, 평소 못했던 말을 할 수 있는 좋은 핑곗거리가 되거든요.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아주 사소한 티라도 조금쯤은 내보면요, 그 신뢰를 받는 상대방은 반드시 그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요, 없어진 연말 공연 대신에 보시라고요, 연말 공연의 대명사가 된 호두까기 인형과 생지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요, 시안책방 채널에 대한 강력한 신뢰입니다. 늘 그렇듯이 신뢰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내년에는요, 시안책방 구독자 10만 명 만들기 운동을 좀 벌이려고 해요. 그런 전도 운동을 벌이려고 하니까 많이들 주변 분들에게 시안책방 전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